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하는 저희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실전을 하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이게 실전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이제 이렇게 수익을 저희는 이렇게 누적을 시켜 가려고 하는 거죠. 누적을 어떻게 이제 복리 구조로 이렇게 작은 수익이라도 자꾸 쌓아서 복리로 이렇게 누적을 시켜 가려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정보라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은 이 과거 정보를 얘기하고, 아니면 현재 아니면 과거나 현재 이렇게 이런 정보. 그래서 개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보라는 거, 이 정보. 근데 이렇게 이미 지난 과거의 정보나 아니면 현재, 과거 플러스 현재,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이것도 수익이 난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은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나는 건데, 이게 과거 정보나 지금 현재 나오는 정보, 그 신문이나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얻는 정보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해도 수익이 클 수가 없다. 이것도 그나마 날려면, 이걸 이제 투자를 잘이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 관리 잘하고, 그다음 매도를 잘했을 때 수익이 이렇게 나지만, 수익이 크게 날려면 이제 이 과거 정보나 현재 정보가 아니고 이 미공개 정보, 이게 미래 정보죠. 미래. 근데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이건 내부 정보죠. 내부 정보. 그러니까 내부 정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기업의 그 대표나 기업의 이제 회장이나 아니면 그쪽에 이제 임원들, 그렇죠? 임원들, 뭐 이사, 뭐 임원들 이런 분들이나 그 기업의 미래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으로 따지면, 이런 그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렇게 이제 어떤 투자에 이용을 한다는 것은 누가 이용하겠어요? 결국 회장이나 임원들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원래 이제 법으로 따지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잖아요. 불법이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건 그렇잖아요. 시장을 어지럽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제 아무튼 이제 법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돼 있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보면 이 이제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력이라는 들이 특히나 어떤 개별주를 이 세력들이 특히 이제 우량주보다는 어떤 개별주를 아무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서, 그것도 바닥권에 사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막 2배 이상, 아무튼 뭐 2배든 5배든 10배든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대부분은 세력들이 이쪽에 이제 이쪽 그 기업의 어떤 뭐 이렇게 이제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8, 90%는 연결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이걸 이제 뭐 오픈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않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은 그렇죠.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회장이나 그쪽 대표 이상에도 자기네 주가가 이렇게 막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5배 오르면 회장들 입장에서도 싫을 이유가 없죠. 자기네 회사 주식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자꾸 오르는데 그걸 싫어할 대표나 회장은 없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자, 오히려 그 어떤 자기네 회사가 주식이 자기네 회사 주가가 이 회장이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회사 주가가 자꾸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요. 이게 보이는 기업의 신용하고 관련이 돼요. 신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자꾸 떨어지면 기업의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 기업들이 은행이든 뭐든 이렇게 어떤 게 대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해서 대부분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죠. 은행이든 뭐든 대출을 이용하는 데서 이 주가가 떨어져서 기업의 신용이 떨어지면 결국 반대로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같은 100억, 200억, 500억을 빌릴 때 결국 대출 이자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왜?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자기네 신용도가 떨어지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회장이나 대표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좋지 떨어지는 게 좋아할 대표나 회사는 없다는 거죠. 자, 방금 한 적 이해 간다. 3번 쳐보세요. 3번. 이해 간다. 음.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이 대표나 이제 이런 세력들도 아무 기업이나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력들이 봤을 때 그 기업의 미래가 그 기업의 미래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렇죠. 그 기업의 미래가 기업의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미래가 좋아 보이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대표나 회장하고 가서 이제 응?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그럼 뭐 대부분의 그 기업의 회장이나 대표들도 대부분 오케이 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펀드라는 것도 이게 펀드가 이게 펀드는 이 기관들이 이게 자금이 크잖아요. 기관들 자금이 크니까. 응?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펀드에서 자기네 주식을 사줘야 좋지. 자기네 주식을 안 사주면 자기네 주식이 결국 세력들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그때 막 펀드가 막 그 전성기였잖아. 2007년도, 2008년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2000 갈 때 그때 그때에 보면은 이제 펀드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래에셋 이 펀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막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막 70%, 80%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운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미래에셋이 거의 독보적으로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운용사도 많이 생기고 좋은 운용사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만 해도 그때 이제 미래에셋이 아무튼 그 펀드를 젤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래에셋이 그 관리하는 펀드가 제가 봤을 때는 막 그 기금이 거의 막 50조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 그때 그 우량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막 5배 갖고 10배 가고 그랬나.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막 5배, 10배 갔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미래에셋을 샀던 종목들이에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특히 운용사에서 펀드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수강생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종목 찾기가 엄청 쉽다고 해가. 그 미래에셋 사는 종목만 찾아서 좀 검토해서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제가 그 당시 수강생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 펀드가 사면 또 다른 펀드들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종목을 이렇게 고르고 찾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미래에셋을 사는 거 따라서 사요. 따라서. 그러니까 막 그 미래에셋이 사도 미래에셋만 사도 많이 사는데 다른 펀드들까지 막 그 종목을 따라서 사니까 응?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 그 대표가 삼성전자 그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가 그 미래에셋의 그 박현주 회장을 만나자고 면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박현주가 안 만나줬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내가 왜 만나냐고. 그걸 왜 만나자고 했겠어요, 거기서 박현주 그분이. 아니, 박현주 그 삼성전자 거기에서 왜 만나자고 했겠어요, 왜. 응? 자, 보세요. 이게 그때는 이제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큰 손이었던 거죠. 큰 세력이었죠, 큰 세력. 그 당시에. 이제 그러듯이 이쪽 개별주들도 마찬가지인 게 개별주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2006년도, 7년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엔가 그때 가치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그때 이제 막 이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은 못 가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다른 그 우량주들은 잘 가는데 막 두 배도 가고 세 배도 가고 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막 10배 이상도 가고 막 이러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못 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그럼 이제 포스코 회장이 이제 거기 이제 그 회사마다 이제 주식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 주담이 있어요. 주담이라고 해요, 주담. 이 주식을 담당하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경리부서에서 많이 이제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 보면 이제 경리부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그 기업의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보면은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주식 주가가 다른 막 우량주들이 잘 가는데 자기 회사 주식은 못 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회장이든 대표이사가 여기 이 주식 담당하는 이쪽 여기 담당하는 담당자를 부르는 거죠. 불러서 우리 회사 주가 좀 관리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가 관리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큰 펀드 운영하는데 가서 좀 사람 좀 만나고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그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에서 어떤 주가가 막 두 배, 세 배 오르고 내리고 못 오르고 하는 게 단순히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 갈 것 같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큰 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그게 이제 주로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큰 기관들, 이게 국내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됐든 아니면 제가 늘 얘기하는 외국인들도 그게 외국인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계 펀드를 얘기한 거예요. 외국계 기관. 그래서 외국계 기관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량주들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이 이게 1조, 2조, 3조, 뭐 이렇게 10조 이상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하려면 개인들이 사서 절대 두 배, 세 배 못 간다니까요. 제가 삼성전자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10조, 20조를 사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 그런 종목, 10%, 20%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개인들 능력으로는. 개인들 돈으로 해서 아무리 개인들 돈이 많이 들어와도 음? 안 된다. 그거 가지고. 결국 돈도 자금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주가를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 관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금력 플러스 어떤 주가를
이렇게 두 배든 세 배든 오를 때까지 관리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게 이제 제가 외국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공개 내부 정보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투자에 이렇게 이용이 되면 그게 불법인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세력들하고 지금, 세력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응?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가를 관리하라 얘기는 뭐겠어요. 가서 이렇게 큰 돈 운용하는 그 운용사 거기 가서 좀 만나서, 앞으로 우리 사이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을 저쪽 그 아무튼 세력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직 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에 관심 있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만나서 회사에 대한 설명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사에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건지 그런 것 좀 알려주고 이런 얘기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라 이런 얘기죠.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없는 걸 만들어서 알려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있을 일인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걸 세력들이 몰라준다. 아직 모른다. 파악을 못했다. 그러니까 알려줘라 가서. 응?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에, 응? 주가를 세력들 돈이 들어와야 어떤 기관에 돈이 됐던, 응? 아니면 이렇게 큰 손들의 돈이 됐던, 외국인의 돈이 됐던, 응? 국내 기관의 돈이 됐던, 아니면 연기금의 돈이 됐던,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이게 세력이 아닌 개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부 정보가 그 종목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얘기죠.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내부 정보라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 정보라는 것은 어떤 세력에 이미 전달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 기업에, 아니면 그 기업의 미래에 어떤 좋은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서, 그래서 주가를 관리해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부 정보가 선반영된다, 선반영. 누구에 의해서요? 세력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냐? 개인들은 이런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냐? 그래서 개인들이, 그나마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미래에 있을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내부 정보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게 기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다. 그게. 그래서 단타나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뭐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냥 손절 익절 걸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저희처럼 이제 중장기를 해서 아무튼 수익을 두 배든 세 배든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미래에 있을 그 내부 공개, 그렇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이런 좋은 정보들을 개인들은 미리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개인들은.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인 해석을 잘 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어떤 그 내부 정보,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과거 정보도 아니고 현재 정보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을 정보가 중요하다니. 미래에 있을 좋은 정보, 호재. 그렇죠.
그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개인들은 그런 좋은 정보를 어떻게 알아갈 거냐? 그게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해가면은 그런 어떤 종목들을 미리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선취매에서 그것을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우량주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별주를 하는 경우에 이 개별주를 저희는 사서 이렇게 뭐 1, 2개월, 2, 3개월 이렇게 승부가 나면 좋지만 이 개별주를 사서 이렇게 한 1년에서 2년 이렇게 보유를 한다 생각을 하면 웬만하면 1, 2년 보유하면 웬만하면 손절 안 하고 웬만하면 수익을 이제 큰 수익이냐 작은 수익이냐가 문제겠지만 거의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기술적인 해석을 충분히 해서 종목을 찾아서 그것도 비중을 적절히 잘 나눠서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그 최근처럼 시장이 급등이 나오던 2년 전처럼 시장이 폭락이 나오던 상관없이 그 버티기를 잘해서 이렇게 1, 2년 들고 가면 웬만한 리스크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얘기죠. 그래서 1, 2년 들고 가면 중요한 것은 1, 2년 들고 가면은 웬만한 리스크는 이 1, 2년이라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죠. 리스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그게 막 해서 마이너스 30% 떨어지고 마이너스 40% 떨어지고 10억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막 5, 60% 떨어지고 이게 리스크인 거죠, 이게. 근데 거기서 회복이 안 돼버리면 그냥 리스크로 끝나는 거고 그게 다시 원금으로 와서 다시 수익이 나서 이렇게 해서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계속 그걸 누적시켜 가게 되면 그게 복리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아무 종목이나 들고 1, 2년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주인데 1, 2년을 들고 가는데 아무 종목이나 들고 간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세력이.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몇 개 종목은 지금 21대 대선과 염두에서 지금 몇 개 종목은 인맥주로 지금 연결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방금 한 얘기 이해간다. 5번 쳐보세요. 5번. 이해간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제 종목도 중요하고 본인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이 세력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세력이 뭔지, 세력이 주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주가를 어떻게 해서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세력들하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우량주든 개별주든 그 세력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이하게 그런 기업도 있어요. 어떤 세력이 딱 접근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주가를 한 5배, 10배 올려봅시다. 이러는데 대표이사나 회장이 아, 우리는 그거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회장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냥 기업 내용으로 승부하겠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진짜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하죠. 그 자신 있는 거죠, 자신. 우리는 세력하고 연결 안 돼도 그냥 우리 기업 내용으로 해서, 우리 기업 사업 내용으로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업의 사업 내용으로 해서 충분히 우리 주가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지났을 때 5배고 10배고 충분히 그냥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 그 투자자들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충분히 몇 배도 갈 수 있다. 지금 굳이 세력하고 연결해서 이걸 몇 배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다. 그런 기업도 있어, 있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은 드물다는 얘기죠. 극히 드물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 세력들이 와서 그 돈 많은 세력들이 와서 이렇게 주가 이렇게 좀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한 1, 2년 안에 한번 응? 한 5배도 올리고 10배도 올려 봅시다. 이러면 대부분 그 대기업이든 뭐 기업이든 그 대표든 회장이든 다 솔깃하지 않겠어요? 다. 이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다 100%다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정보라는 거 이미 눈에 보이는 과거 정보나 지금 어떤 그 매체에 의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데 의해서 지금 현재 정보로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처럼 중장기를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는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그 기업에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미공개 상태인 그러면서 미래에 좋은 정보로 작용할 그런 이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보를 일반 개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미리. 근데 그게 공짜로 내기에 들어왔다는 그것은 아무튼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좋은 정보가 어떻게 공짜로 내기에 들어올 리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 돈 주고 사기도 어려운데 그런 좋은 정보가 그것도 미래의 정보가 그렇죠. 그 주식에서 사기 당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금융 사기하고 뭐 주식에서 사기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금융에서 사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금융에서. 그럼 이거 사면 막 몇 배 된다 해가지고 샀더니 뭐 아무튼 막 응? 망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왜 공짜로 오겠어요 내기에. 그런 거 솔깃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조상을 보시면 그 세력들도 그렇잖아요. 아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네 기업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 좋은 정보를 그 이제에서 막 세력도 많은 세력들이 있으니까 시장에도 그 아무 세력이나 주겠어요? 그게도? 음? 아무 세력이었다 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력이 어떤 기업을 선택하듯이 어떤 기업의 입장에 봤을 때도 자기네가 미래에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아무 세력한테나 주겠냐는 얘기예요. 음? 그 자기네들이 믿을만 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그런 세력한테 주지 이왕이면 아무 세력한테 주겠어요? 그게? 자,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그렇게 공짜로 여기저기 흘러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미래에 좋은 정보가 그렇게 공짜로 이렇게 흘러다닌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고 그런 거에 자꾸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이게 그런 걸 굳이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기술적인 해석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면서 또 거기에 돼 있는 이제 좋은 종목들 실제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중장기로 해서 중장기라는 게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한 1,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년 정도. 종목당 한 1, 2년 정도 염두에 두면 왜 손절을 하느냐는 얘기죠. 아무리 시장이 중간에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온다고 해도 응? 다 회복이 되고 응? 수익권으로 거의 다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수익권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해석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이게 단타나 단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멘탈이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 급락 나오고 시장 폭락 나오고 그러면 자꾸 멘탈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빨리 갈 줄 알았는데 또 늦게 가고 또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좀 천천히 가고 가야 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안 가고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본인들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 멘탈이 자꾸 무너진 이유가 본인들이 자꾸 이제 조바심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했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세력들은
어떤 테마로 엮든지 본인들이 엮는다. 아까 제가 20대 대선이 끝나지도 않는데 지금 21대 대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응?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알아서 다 연결을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 세력들이 그냥 나가지 않는다고요.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종목을 또 오랫동안 관리했으면 그 세력들이 그 기업에 비해서 상장 폐지가 될 기업이 아닌 이상은 세력들이 그냥 빠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응? 상장 폐지만 안 될,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런 종목이면 세력들도 고민이 되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런 종목에 들어가는 세력이면 개인들도 고민이 되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그런 종목에 세력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기업이 좋으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세력들도 고민이 많겠죠.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상장 폐지 얘기 자꾸 나오고 하면은, 응? 그렇다고 상장 폐지가 지금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고, 상장 폐지 대상이 되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도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세력들도 일부 빠져나오겠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든지 다 빠져나오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아니면, 그러니까 상장 폐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경우만 아니면 굳이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세력들은 결국 어떤 테마하고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대 대선이 끝나지도 않는데 벌써 21대 대선 인맥주가 벌써 얘기되고 있다. 지금. 저희 종목 중에 몇 개는 지금 거기에 연결됐다 이미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몇 개는 지금 그렇게 세력들은 뭘로 연결을 해도 연결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정보라는 것은 결국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게 왜 공짜로 올 리가 없으니까 그게 차라리 그 믿을 수 없는 정보에 의지하느니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혀서 이런 기술적 해석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어떤 재료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중장기를 해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무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우리가 멘탈을 관리하고 중장기를 해서 버티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력이 들어가 있는 개별주를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 1, 2년 정도 들고 있다 보면 중간중간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와도 다 회복되고 원위치 되고 결국 수익이 돼서 결국은 익절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그게 큰 수익이냐 작은 수익이냐 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잘 보내면 된다. 근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근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자꾸 지루하게 생각하고 조바심을 내고 막 지금 가야 되는데 저희 대선주 막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막 날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최근에 막 시장도 급락 나오고 응? 악재가 쌓여 있고 보시면 자, 그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일단 어떤 종목을 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일단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절을 안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걸 끝까지 내가 종목을 샀으면 끝까지 이걸 가지고 가서 어?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지. 응? 그냥 내가 급하다고,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빚어서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나무 돈 가지고 하고 꼭 보면 빌려서 하고 돈 빌려서 하고 이러면 자꾸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된다는 것이죠. 고인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100% 이제 자기 여윳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지만 그 빌려서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자꾸 급해진다. 그러면은 본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시간을 이제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본인이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뭐이 얘기를 제가 전에부터 수차게 했잖아요. 보시면 일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 그 대선주를 시작했으면 대선주가 끝날 때까지 그 돈을 빼거나 쓸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돈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그 욕심이다, 그것은.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그게 예상대로 100%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대선주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돈을 빌려서 하셨다면, 그렇다고 전 뭐 대선주가 끝났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꾸 시간이 쫓기게 된다 이 얘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잘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생각해서 이제 다음 투자를 할 때는, 아니면 지금부터 그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본인 돈 가지고, 특히 본인의 여윳돈 가지고, 그 여윳돈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윳돈이라는 게. 투자는 그냥 돈이라고 안 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투자에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그냥 돈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게 왜 여윳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투자에서는. 응? 그냥 돈이라고 안 해요. 투자에서는.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가지고, 아니면 이번 달에 샀다가 다음 달에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무 돈이나 가지고, 그죠? 소위 얘기하는 어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수익만 나온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희처럼 중량기르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투자자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투자자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딱딱 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서, 이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 돈의 성격이 중요해요. 돈의 투자자한테는. 이게 그 자금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금의 성격이. 이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거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보를 저희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술적인 해석을 해 가다 보면 거기에 이미 세력들과 그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 아니면 내부 정보,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런 것들이 기술적 해석을 하는 그 차트 속에 이미 녹여져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미리 선반영의 성격으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해석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내면서, 특히 이제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미리, 세력들보다 빨리 살 수는 없겠지만 세력들하고 이렇게 비슷한 시간이나 아니면 세력보다 약간 늦게,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사야 되니까 세력보다 약간 늦게 사야죠. 약간 늦게 그렇잖아요. 세력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사야 되니까 세력보다 먼저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세력보다 약간, 그렇다고 세력보다 너무 늦게 사면 안 되는 거고, 세력보다 약간 늦게, 세력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세력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술자에서 뭘 보고 하냐. 그게 제가 거래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이 그래 중요하다. 거래량. 그 거래량을 자꾸 이게 보고, 거래량을 보고 자꾸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거래량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해가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그 거래량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한두 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무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이 거래량과 세력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이제 판단해보고, 확인해보고, 판단해보고, 확인해보고, 그것도 그냥 눈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종목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넣고, 내 어떤 투자 자금을 넣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반복해 가다 보면 그 거래량과 세력과의 관계를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차트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제 종목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개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자꾸 보여드리면서 제가 짧게 짧게 설명해 드리는 게 어차피 기술적 해석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을 자꾸 적용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그게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이렇게 또 비교해 보는 거고 본인들이 그렇잖아요. 미래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지금 있는 내용을 그 그림을 통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해석한 대로 그 종목이 그렇게 파동을 만들어 가는지 그건 미래죠.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고 두 번 확인해보고 세 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자꾸 이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본인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세력이 들어왔는지를 판단하고 그 종목을 사서 또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지금처럼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온다고 해도 본인이 해석한 기술적인 해석을 믿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이제 시간 싸움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이제 자신감이 자꾸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목도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또 끝이 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중간중간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세력이 들어있는 종목을 해도 그 결과가 만들어질까지 시간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말 이해가세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만 간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아무리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세력들도 이왕이면 시장이 좋을 때 끌어올려야 개인들이 따라오지. 시장이 급락 나오고 이럴 때 아무리 종목 끌어올려봐요 개인들이 그 종목을 따라오겠나. 그래서 개인들이 따라와야 거기 개인들한테 팔고 나가죠 세력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세력들한테도 시장은 중요해요. 세력들한테도 개인들한테만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들한테도 시장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세력도 보시면 이게 세력도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큰 세력이 있고 작은 세력이 있고 그래요. 세력도 다 같은 세력이 아니라 외국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큰 세력도 있고 작은 세력도 있다. 작은 세력. 거기서 막 투자 자금 한 100억 정도, 200억 정도, 500억 정도 이렇게 몇백억 가지고 하는 작은 세력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냐? 이 큰 세력이죠. 이 큰 세력은 잘 보세요. 이 큰 세력은 두 가지를 다 관리해요. 큰 세력은 시장도 관리하고 종목도 관리해요. 종목도. 큰 세력은 시장도 관리하고 종목도 관리한다. 그러나 작은 세력이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없어요. 작은 세력이 어떻게 시장을 관리하겠어요? 그럼 작은 세력은 뭐 관리하냐? 종목만 관리한다. 종목만. 그러지 않겠어요? 작은 세력은 종목만 관리해요. 종목만.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없고 종목만 관리해요. 종목. 그러니까 작은 세력들. 응?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대선주를 관리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막 외국인들처럼 큰 세력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은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대선주 같은 경우에 대선주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외국인처럼 큰 세력이 아니고 작은 세력이죠. 작은 세력. 그러니까 저희 대선주 쪽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그냥 종목만 관리하는 거예요. 종목만.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하죠. 작은 세력들한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이 무시할 수 없지만 시장이 중요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건 작은 세력들도 자기들이 시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종목만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세력들한테는 시장이 중요해요. 그 우리 개인 투자자랑 별 다르지 않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세력들이 대선주처럼 이렇게 대선주 같은 이 개별주, 시가총액 적은 이런 종목들 관련한 작은 세력들이 종목을 이렇게 두 배, 세 배 끌어올리려면 자기들이 시장을 관리할 능력은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어떤 종목을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끌고 가려면 이왕이면 시장이 좋을 때 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방금 한 얘기 이해 간다. 3번, 저부터 3번. 이해 간다. 방금 한 얘기. 자,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고 했습니다. 5분만.